동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이춘풍은 이제 사람 이름이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고전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고전 소설인데 이 고전 소설 중에서 작가 미상이 되게 많아요. 그 미상 알 수 없다는 건데 왜 알 수 없냐면 옛날에 이렇게 내려오던 이야기 있죠. 구전으로 입으로 전하는 구전문학, 구비문학, 적층문학 해서 입으로 전해지고 구전 구비 적층됐던 적금처럼 층층이 쌓였던 이야기들이 글자로 바뀌면서 도대체 이제 누가 시작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이어지다가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도 춘풍이니까 봄바람 났다 뭐 이런 것처럼 바람 나고 아니면 그쵸? 봄바람이 뭐 흥분도 하고 그죠? 살짝 뜨기도 하고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시로 넣은 거는 기미박이 되게 많으니까 흔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고전 소설입니다. 고전 소설인데 세태는 세상의 태도, 모양, 세상의 태도를 대표하는 소설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다, 이런 세태가 있다, 이런 세상의 모양새, 이런 세상의 흐름들이 있다, 이런 세상의 경향이 있다, 세상의 한 단면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있다, 이런 사람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게 세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니까 풍자가 되는 거죠. 비꼬면서.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작가가 미상이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판소리로 내려오다가 그 계열이 판소리 계열이 소설로 정착이 된 거죠. 판소리가. 그러니까 이 소설이 완전히 보통 소설은 산문체여야 되는데 운문 계열의 운문성이 좀 남고 판소리의 흔적도 조금 남아겠죠. 왜? 운문은 시 소설이고 판소리는 시나 마찬가지로 노래니까. 판소리는 뭐냐?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죠. 노래를 부르고 노래 가사를 모아는 게 판소리니까. 그러니까 운문 성격이 조금 남아 있겠죠. 산문으로 넘어가면서.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꼬는 거 풍자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웃기게 표현하겠죠. 대상말을. 그러니까 희화화라 그래요. 희화. 웃긴 것처럼 만든다. 희화화. 여기 있네요. 희화화. 춘풍을 희화해서 웃긴 애처럼. 좀 맹해 보이게. 잘난 척하는 거. 허풍쟁이나. 맹해 보이게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세상이 이러니까 이러면 안 돼 하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조선의 숙종 때입니다. 서울과 평양. 자, 서울은 당연히 숙종 때 서울이니까 한양일 테고, 평양은 이 평양도 굉장히 큰 제2의 수도처럼 되게 컸어요. 그래서 큰 도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전 소설은 거의 다 장지작 작가 시점이에요. 뭐냐면 우연성을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연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이 작가가 전지적 작가가 모든 걸 전지전능의 모든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리나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편안하게 묘사하려면 가장 쓰기 쉬운 게 전지적 작가니까 이걸로 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춘풍청은 뭐냐? 주제가 뭐냐? 허위적인 남성. 그러면 허위는 빌허자의 위치니까 허당인, 요즘 치면 허당인 남성 중심사, 허당인 남성인데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허위고 이걸 비판하고 그런 상황에서 진취적인 여성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드문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왜? 여성은 진취적이면 안 돼. 고려시대는 좀 진취적인데 남자 위에 밑에 여자가 있다고 부부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러고 명확하게 진취적인 여성을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요즘 여성 시대니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수능에서도. 옛날보다는. 자, 이렇게 보니까 이춘풍과 그의 아내 김씨다. 그럼 김이박이잖아. 김씨. 서로 상반된 모습이다. 상반된 모습으로. 그러면 이 사람은 진취적이면 이 사람은 보수적이겠죠. 이 사람 지혜로우면 이 사람 좀 맹하겠죠. 자, 물질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왜? 숙종 때다. 조선 후기다.
이제 물질 중심으로 해서 평민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양반들을 막 비꼬는 말뚝이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물질 중심의 가치관가 생기고 여성의 의식도 성장하면서 진취적 여성을 소설에서나마 실제로는 많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니까 소설에서는 꿈꿔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조선수기의 인식 속에 있는 거죠. 사회성을 반영해서 비춰서 시대의 특성을 반영했으니까 시대 반영론 뭐 이렇게 되겠죠. 시대의 반영론. 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줄거리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제 소설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반 이렇게 5개로 되니까 춘풍이 주색, 그 술주자하고 색은 이제 여자예요. 그 술과 여자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탕진한 걸 다 소진해서 다 썼다는 거예요. 소진하고 다 싸자. 이게 얘는 양반인데 양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진출하든지 지방에서 탱자탱자 놀든지. 그 중앙에 진출해서 권력을 갖고 뭔가 하든지 돈을 쓰고 있어. 재산을 탕진하자 춘춘의 아내가 여러 가지 노력으로 재산을 다시 모았다. 근데 돈을 모은다. 그러니까 이거 재산을 탕진하고 돈을 모은다. 이게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야. 장사를 하겠다고 평양에 간 춘풍이. 그랬더니 춘풍도 장사를 하겠다고 평양에 갔어. 그러면 평양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평양이 기생의 도시래. 기생이 뭐냐? 그게 술집 여자인데 기생이 두 종류예요. 연예인 기생하고 몸을 파는 기생하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예인이 있어. 몸 안 팔고 노래하고 이렇게 춤추고 시 읽고 토론하고 이렇게. 이제 추월은 가을추에 달리네. 추월에 빠져서 장사민청을 전부 다 이 추월한테 바쳤겠죠. 그러면서 돈 떨어지면 머슴 노릇하고 있고 그래서 종노릇처럼 하고 있자. 김씨가 그죠? 회계 비장이 되어서 비장은 작은 관직?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평양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럼. 자, 김씨가 춘풍을 쫓아내고 혼내고 추월을 추궁해서 문책했어. 뭐 잘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춘풍의 돈을 삥 뜯었던 돈을 조금은 돌려줬어. 그렇게 하고 이거 알렸겠어? 알렸겠어. 김씨가 춘풍을 혼냈으면 남편 못 혼내지. 그죠? 그러니까 몰래 남인 것처럼 남자인 것처럼 하고 이렇게 해서 혼내고 평양을 찾아가서 추월을 문책하고 그러면서 돈을 되찾아줬는데 얘는 이제 집에 와갖고 이제 요거를 가서 부인이 이렇게 해준지도 모르고 허세 부르지. 그러니까 김씨가 보다 못해 다시 비장의 모습으로 가서 춘풍을 꾸짖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야만이 드디어 정체를 밝히겠지. 그러면서 돈이 있으니까 이제 풍족하게 화목하게 나중까지 지냈다. 이렇게 뭐 이게 의례적인 결말이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춘풍하고 김씨하고 완전히 대비되게. 자, 향락과 사치도 누구나 다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거. 이게 양반들이 그랬다는 거. 돈, 땅으로 토지로 되는 토지 세금 받는 거 있잖아. 전에 이제 위에 이제 선조들이 물려준 토지 대금 받는 거 외에는 경제활동을 안 했다는 거지. 상업도 천시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사실은 땅이 없으면 무능하다는 거지. 근데 유교사이니까 가문의 짱이다, 집의 짱이다 라는 권위만 내세우고 교만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권력자들한테는 꼼짝 못하고 처시라는 기회주의에 못 보이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부지런하지, 경제동력 뛰어나지, 위기에 처한 춘풍 거기 잡혀 있었잖아. 기생한테.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해결하지, 지혜 발휘하지, 문제 다 해결하지, 잘못한 남편을 다 바로잡아갖고 나중에는 화목하게 데리고 살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대립되게. 무능하고 타락한 양반이잖아, 그치? 양반. 면모와 가부장 질서
타락한 사람이 이게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면모가 쓰는 게 아니라 허세. 그러니까 막 뻥으로. 그게 이제 위선적이라는 거지.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비판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여성이 있었으면 하고 소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지향은 위로 가는 거야. 바란다는 거야. 지향은 그쳐서 중지하는 거고. 지향하라 그러면 그쳐서 중지하는 거고. 지향한다는 거야. 그럴 때 아내인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렇게 그제 앞에 비장이 쩔쩔매고 눈치 보고. 이게 왜 그래? 이춘풍이 기회주의자로 소심하고 그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뻥반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허세를 부리는 거 자기가 알고 있어. 자기가 기회주의자야. 그러니까 센 놈이 오니까 눈도 못 보고 바짝 엎드리는 거야. 그런 사람으로 묘사를 한 거야. 그치? 그럼 춘풍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봄바람 부른 놈이라고. 붕 떠있고 봄바람 불어서 하고 뭐라고? 춘풍 그러면 이거 바람 피고 뭐 이런 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내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계획 잡고 지혜로 처세는 이제 대하는 자세. 남성 사회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던 이게 이제 비장 흉내냈다는 거죠. 비장 흉내낸 거. 이게 비장이니까 관리잖아. 관건을 이용해가지고 이용했어. 도덕적이 못한 인물을 니게 잡혀갈래 이거 돈 튀어내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냈다. 그런데 이제 살펴봐야지. 이렇게 되면 본문 내용에서 이 관건을 이용한 게 정당한가 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고전소설에서 그놈을 혼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아이고 큰일 나서 관리를 흉내냈대 뭐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거라는 거지. 고전소설에서는. 근데 여성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흉내내고 남성 흉내내고 비장 흉내내고 관건도 이용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사람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여자라는 거지. 진보를 넘어서 완전히 혁신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그때의 사람으로 볼 때는. 쓰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이렇게 되니까 참 웃기지 쟤. 바보 같고. 이게 주인공이 바보 같으니까 해학성이 웃긴 거야 그냥. 비꼬는 게 아니라 바보 같아서 해학성. 그러니까 풍자는 바보 같지 않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비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바보 같고 행동이 바보 같고 그랬을 때. 이거는 연구 알아 연구 맹구. 그거 봤을 때는 해학성이야. 연구 맹구한테 어떻게 보면 풍자를 하냐 그제. 풍자는 잘난 양반이라 욕심 많은 탕관오리 이럴 때 풍자하는 거고. 웃기진 않잖아 그게 욕심 많다고. 그치? 남편의 거위를 실추시켰어. 왜? 막 망신 주고 그랬잖아. 그게 뭐라고? 허위와 가부장제를 풍자했다. 풍자했다. 그러면 어떤 게 풍자냐 어떤 게 해악이냐 외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시험 볼 때. 아이들한테는 뭐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보면 적극적이고 지혜롭다. 누구야? 여자겠지. 김씨. 근데 김씨야. 이춘풍 이름 다 밝히고. 김씨야 그냥. 이춘풍의 이름까지 다 밝히고. 되게 웃겨. 그렇지 않냐? 자 무능하고 위력과 세력만 부리다가 거짓, 허위 세력, 허세만 부리다가 수모를 겪는 춘풍. 그래서 이 가장이 무릎 꿇었다는 거지. 돈과 이익만 추구하는 세속적인 물, 추월. 근데 기생인데 돈과 이익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가 팽배하다.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정리한 걸 보면 뭐가 있어요. 춘풍의 면모, 부모의 물려받은 재산을 있었어 돈이. 방탕한 생활은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무능한 생활로 다 탕진해서 소진해버리고 아내가 모든 살림한테 맡겼는데 그 잘 맡기면 재산까지 줘야 되는데 절제할 줄 모르는 거지. 이제 추월하게 반하여 장사미처를 다 거덜내고 다 바치고 머슴 노릇도 하고 이게 이제 못 돌아가는 거야. 돌아갈 여비도 없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 일 시키고 잔치무릎 시키고 그러고 양반한테 막 종처럼 부린다기보다 그렇게 해주면 추월이 또 꾸셔갖고 달래주고 그러니까 있는 거야. 가스라이딩 한 거야 이 여자가.
추월이.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자, 서술자 개입은 원래 간접 제시하고 직접 제시가 있어요. 간접 제시가 직접 제시. 그래서 간접 제시로 보이는 건 쇼잉. 직접 제시는 show, CHOWING, 쇼잉. 이거는 직접 제시는 텔링이에요. 이 텔링이 서술자 개입이에요. 서술자가 글 쓰는 사람이 다 직접적으로 설명해줘. 오, 순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볼만하죠? 이렇게 하는 건데, 볼만하다. 볼만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볼만하다 하면서 말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판소리 있을 때, 아이고, 우리 가령한 심청이 하면서 독자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럴 때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치? 그 추한 행동에 누가 지금 다 침뱉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속마음 다 얘기한 거거든. 속마음에 있는 거. 서술자가. 왜? 간접 제시로 그들의 대화나 그들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게 하는 게 간접 제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대화예요, 애들이? 춘풍의 거동에 불만하다, 이게. 아니면 무슨 행동이 아니죠. 자, 제 꾸민께나 말려마는 비장이야 모를 쏜가 모르겠느냐. 춘풍이 제안한 줄 꿈에나 알려마는 모르겠지. 어? 근데 비장은 알잖아, 그제? 그러니까 꼼짝 못한다. 뭐 이런 걸 써줄 때 이게 대화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 그때 서술자가 관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속마음, 직접적인 내용의 요약, 속마음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한다는 거죠.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는 하더라도 보세요. 1인칭이고 3인칭인데 이게 주관이고 객관이에요. 객관. 전지적 작가로 다 이걸 쓰더라도 요거는 글을 관찰하는 거고, 이게 내가 있으면 1인칭 주인공, 내가 주인공을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인데 3인칭 관찰자 아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더라도 적당하게 해야지. 서술자가 드러나진 않거든.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서술자가 드러나서 여기서 나라고 드러나, 여기도. 그럼 이건 안에 있어, 서술자가. 그럼 이거는 서술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거든. 근데 서술자 개입을 통해서 서술자가 말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 버리잖아. 이건 서술자가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쭉 글을 쓰다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되는 거. 근데 그게 뉘앙스가 좀, 이 부분이 서술자 개입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시험 볼 때는 훨씬 더 편해. 정확하게. 자, 추월은, 자, 춘풍을 홀려서 돈을 뜯어냈어. 처음에 부일하다가, 그죠? 호통을 하고, 그러면 왜 그래? 매질. 너 그거 알아? 조선시대는 이실직고죄라는 게 있어. 내가 조선시대 법률 연구해갖고 논문 써서 하는데, 이실직고죄가 뭐냐면, 사실을 바르게 고하라고. 그걸 고하지 않으면 죄야. 자, 사실을 고하지 않다고 이 죄 바로 되라 하면서 또 때려. 그리고 원하는 거 말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죄 장난이 아니지. 이실직고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한 죄. 말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2조로. 그러니까 매질하고 호통죄는 이때 이 당시의 사람은 현대보다 좀 덜 영악해.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막 얘기하지. 춘풍의 돈에다가 이자까지 모두 바치겠다고 다짐해서 물질만 주는 주제야. 원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바치겠다고 다짐해갖고 돈 돌려받고 손해 안 본다는 거지. 춘풍의 상상난 모습 안에 허세를 부립니다. 무시합니다. 거만합니다. 모르다는 거죠. 그죠? 비장은 소인이라고 낮추고 쩔쩔맵니다. 근데 이 비장도 누구야? 아내. 이것도 아내. 그래서 허위라고 그러는 거야. 아내인지 몰라서 했다고 그러는데 관객들이 볼 때는 아유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 관직이 있다고 이렇게 쩔쩔매고 아내는 무시하고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지. 됐나요? 같이 이 춘풍 유천이요.